안녕하세요. 2024년 SFPC 충남 A 강경 젓갈축제 문제 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0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분석하고 각 참가자의 순위와 이름, 최종 점수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각 참가자의 심사위원 점수 중 상위 점수와 하위 점수 각각 2개를 제외한 후 유효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심사 점수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위 점수와 하위 점수를 각각 2개씩 제외해야 하지요. 상위 점수는 붉은색으로, 하위 점수는 푸른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거하실 때 동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을 구하는 문제이므로 아무거나, 즉 특정 점수를 임의로 제거해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위 점수 2개와 하위 점수 2개를 제외하면 유효 점수의 평균을 구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점수는 이 유효 점수의 평균에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지요. 그래서 최종 점수를 구하면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91.0점을 받은 당하기 1위에 해당이 되겠고요. 90.5점은 동점이 있네요. 그래서 아랑과 메돌이 공동 2위에 해당이 됩니다. 2위가 2명이니 3위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4위가 되는데요. 89.8점을 받은 나랑이 4위, 87.8점을 받은 금동이 5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답을 제출하실 때 다음과 같이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A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0번 문제와 달라진 점은 N명의 참가자, N명의 심사위원 점수, 제외할 점수 K개, 참가자들의 심사 점수를 모두 입력받아서 결과를 출력해야 합니다. 조건을 분석하고 규칙에 따라 값을 출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A 0번 문제와 달라진 점은 반복문, 조건문, 리스트 등의 문법을 활용하여 코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코드를 설명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은 참가자 점수, M은 심사위원 수, K는 제외할 상위 점수와 하위 점수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INP는 참가자 정보, 그러니까 참가자 이름과 최종 점수를 저장할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네임은 참가자 이름에 해당이 되고요. 스코어는 참가자에 대한 각 심사위원의 점수입니다. 한 명의 참가자에 대해서 여러 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일반 변수가 아닌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랭크는 최종 순위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자, A 1번 코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 때는 입력 예시 1번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참가자 수 N과 심사위원 수 M을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받습니다. 제외할 상위 점수와 하위 점수 개수, 즉 K를 입력받고요. 참가자 이름과 최종 점수를 저장할 리스트, INP를 미리 선언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포문은 우리가 참가자 이름과 그 심사위원 점수를 쭉 입력받아서 유효 점수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참가자 수만큼 반복하면서 계산해야겠죠. 자, 공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분하여 리스트로 저장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ABC 88부터 90까지 공백을 기준으로 입력을 받았을 때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의 기준으로 입력받는데요. 이때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ABC 88, 92, 75, 85, 92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줄은 입력받은 데이터에서 이름과 점수를 분리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T0번, 즉 ABC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ABC는 name에 저장이 되고요. T1번부터, 인덱스 1번부터니까 88부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88부터 마지막까지, 즉 88, 92, 75, 85, 90 이라는 데이터가 리스트 형태로 스코어라는 공간에,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상위, 하위 점수를 제거하기 쉽게 점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무작위로 있던 그 88, 92, 75, 85, 90이라는 데이터가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75, 85, 88, 90, 92 형태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그 다음 두 줄 코드는요, 유효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반올림하는 코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반올림하는 함수라고 하면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는 내장 함수인 라운드 함수를 많이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라운드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반올림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운드 함수가 이 문제에서 안 되는 이유는요. 라운드 함수는 5452 반올림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올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4까지는 내림을 하고 5부터는 올림을 하는데 라운드 함수는 5를 반올림할 때 가장 가까운 짝수로 반올림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예시를 한번 볼게요. 프린트 라운드 1.5를 하면 짝수로 무조건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2로 반올림이 되고요. 라운드 2.5를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이 출력이 돼야 하지만 짝수로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가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5는 짝수로 반올림 하면 4가 되고요. 4.5도 짝수로 반올림 되기 때문에 4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올림과 조금 다른 부분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줄로 코드를 써서 반올림을 자연수 형태로 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VAL이라는 변수 공간에 복잡한 계산식이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 score k부터 n-k까지라고 되어 있죠. k부터 잡은 이유는 우리가 그 상위 점수와 하위 점수를 각각 k개씩 빼야 되기 때문에 k부터 n-k까지 라고 범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효 점수에 해당이 되겠죠. 유효 점수의 합을 구하고 그 합에 100을 곱합니다. 우리가 예시로 한번 스코어 첫 번째 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시에서 상위 점수와 하위 점수를 빼고, 즉 인덱스는 이렇게 붙을 텐데요. 그럼 K부터 1번부터 n-K까지니까 3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럼 85, 88, 90의 합인이 263에 해당이 될 겁니다. 263. 그런데 여기에 100을 곱하니까 26,300이 되겠죠. 이 26,300을 유효 점수의 개수로 나눈다. 즉 n-2 곱하기 k가 유효 점수의 개수인데요. 그 이유는 심사위원이 준 점수의 개수가 m개죠. 그 m개에서 상위 점수 k개 빼야 하고 하위 점수 k개 빼야 하죠. 그래서 k를 2번 빼야 하니까 2 곱하기 k를 뺀 겁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5 빼기 2 곱하기 1이 되니까 얘를 3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26,300을 3으로 나누면 정수 나눗셈이네요. 그러면 8,766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263에서 3을 나누면 87.66 등등등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그 라운드 함수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줄은 평균이라고 표현했어요. VAL이라는 공간에 변수 공간에 평균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평균을 10으로 나눠서 소수점 첫째 자리 수까지 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볼게요. 8,766을 10으로 정수 나눗셈을 하면 876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다음에 또 복잡한 식이 등장하였는데요. 1 if VAR %12 5보다 이상이면 5 이상이면 이라는 조건식이 나왔어요. 이 코드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VAL을 10으로 정수 나눗셈을 했을 때 지금 나머지가 6이지요. 즉 소수점 둘째 자리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이 5 이상이면 1을 더해라 라는 것이고 아니면 0을 더해라 라는 코드입니다. 현재 VAL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기 때문에 5 이상이죠? 그러면 1을 더해줍니다. 그럼 결과가 877 이렇게 결과가 뜰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줄은 계산된 최종 점수와 참가자 이름을 인풋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참가자 정보 저장하기로 했던 그 리스트에 최종 점수, 즉 877과 참가자 이름, 즉 ABC를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폼은 n번 도는 거니까 3번 돌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풋한 리스트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최종 점수와 참가자 이름 이렇게 저장이 돼요. 2차원 배열 형태로. 자, 그 다음 포문을 보시면 이 부분은 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랭크의 초기값을 1로 설정하였고요. 중첩 반복문으로 모든 참가자의 점수를 비교하면서 다른 참가자의 점수가 더 높으면 순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얘도 첫 번째 줄만 같이 한번 볼게요. i가 0일 때 inf 00이니 877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j가 0부터 2까지 돌 겁니다. 그러면 877, 810, 897을 한 번씩 확인하면서 나보다 더 높은 점수가 있으면 랭크를 1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877보다 897이 한 번 더 나보다 높은 점수가 있는 거죠. 그럼 랭크는 2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문 한번 볼게요. 프린트문은 우리가 포매팅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 랭크가 2이기 때문에 2 출력이 될 테고 공백 한 칸이 출력이 될 테고 inf 0, 1이니까 참가자 이름이죠. 그럼 ABC가 출력이 될 테고 공백 한 칸 나올 테고 inf 0, 0을 10으로 나눴을 때 10으로 정수 나눴으면 한대요. 그럼 877을 정수 나눴으면 하면 87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점이 있으니까 점이 나올 테고 877을 10으로 정수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가 7이니까 7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소수점 형태로 나오게끔 하는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3번 반복하면 출력 예시 1번과 같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A 2번 문제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A 2번 문제는 A 1번 문제와 달라진 점을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A 1번 문제와 거의 유사하지만 n의 범위가 기존에는 50 이하였던 것이 10만 이하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코드를 설명하기에 앞서 주요 변수를 보겠습니다. 앞에 그 A 1번 주요 변수와 거의 유사하지만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요. D라는 동점자 수를 계산하는 변수가 생겼고요. answer라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저장될 리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A 2번 코드를 설명하기에 앞서 A 1번 코드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달라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입력 예시 1번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유효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반올림을 하는 코드까지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부터 볼게요. 아까는 input.append val과 name만 저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i까지 출력을 해요. i까지 추가를 해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입력 순서대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자의 인덱스를 추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877 ABC까지만 저장되었던 것이 이제는 인덱스를 추가로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 후 역순으로 뒤집어 내림차순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이유는 점수가 더 높은 것이 순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897, 즉 GHI가 제일 첫 번째 행에 올 수 있게끔 내림차순 정렬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순위를 매기는 부분입니다. 랭크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켰고요. D는 1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여기서 D는 이전 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가진 참가자가 있는지, 그 참가자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ANS라는 리스트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n만큼 할당을 했네요. 그럼 여기서 n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칸이 있는 리스트 형태로 선언이 되겠죠. 그 다음 f문 n번 반복을 할 건데요. 우리는 if문 뒤에 조건식을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if문하고 보시면
i가 0일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참가자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 참가자는 가장 점수가 높은 참가자가 제일 윗행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참가자는 순위가 1등이에요. 그래서 순위를 1로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5어 또는 뒤에 조건식을 보시면 이것은 이전 참가자와 현재 참가자 점수가 다른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다른 경우는 동점자가 아니기 때문에 랭크를 D만큼 증가시키고 이후에 동점자 계산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D를 1로 초기화하는 과정입니다. else인 부분은 현재 참가자와 이전 참가자의 점수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이 경우는 D를 1 증가시켜서 동점자 수를 하나 누적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코드는 우리가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nswer라는 인덱스도 0, 1, 2번 이렇게 붙을 테고 inf라는 리스트도 0, 1, 2번, 0, 1, 2번 이렇게 인덱스가 붙겠죠. 자, i가 0일 때 한번 예시로 볼게요. i가 0일 때는 이 부분에서 참이기 때문에 랭크는 1이 되겠고 d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줄에서 inf 0, 2번 즉 0이니까 2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ans 2는 즉 answer의 2번 인덱스의 이 부분에 이 코드를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매팅이니까 랭크는 1이겠죠? 그러면 1 그리고 참가자 이름 GHI 그리고 뒤에는 똑같죠? 우리가 아까 A1번에서 봤던 것처럼 89.7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이 n번 반복되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출력 예시와 같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answer를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0일 때 출력이 되고 1일 때 출력이 되고 2일 때 이 부분이 출력이 돼서 마지막에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수행 횟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이 가장 최대값, 즉 10만이 됐을 때 A1번 코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나 많이 실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A2번 코드에서는 우리가 정렬할 때 그 비고로 따지자면 시간 복잡도를 비고로 표시했을 때 5에 n 곱하기 로그 n과 같은 시간 복잡도를 얻어서 약 160만 번 정도의 횟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n이 많이 증가를 했을 때 이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A번 어려운 문제였는데 다들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